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정치 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최강 로스쿨. 오늘은 최강 로스쿨 학장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예,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단체들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를 했는데 정부가 314억 원이 불법적으로 쓰였다. 6조 8천억 원 중에서 314원이 불법적으로 쓰였다.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관련 법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다 설명하면 청취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돈 얘기니까 민감하게 여기시는 납세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금, 이제 국가 보조금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한 1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이제 600조가 넘는데 600조 중에 100조가 보조금이에요. 네, 보조금인데 그러면 아니 시민단체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줘? 그건 아니고 그럴 리는 없고 국가가 안 하는 건 다 보조금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안 하는 거는 다 보조금이다. 지자체가 해도 보조금이고. 아, 그렇습니까? 공공기관이 해도 보조금이고. 이제 이런 거죠. 군인복지기금이다. 공무원 연금. 뭐 예금자 보험, 연금, 기금 전부 다 보조금이군요. 산업재해 보상보험, 공단으로 막 돈이 가잖아요. 그러면 국가, 정부, 중앙 정부가 안 하는 부분인데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이제 그게 많겠다. 그게 훨씬 많죠. 그다음에 기업의 R&D 보조금, 네, 그런 것도 다 들어가겠죠. 그거 한 20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019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재정정보원이라서 나온 보고서인데 국가 보조금 중에 59.2%는 사회복지 분야다. 사회복지 분야.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조 나오면 그거는 일단 머릿속에서 시민단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단체는 그러면 얼마를 주는 겁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쓰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게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다. 3년간 한 게 6조 8천억이다. 6조 8천억은 아니요. 그게 좀 약간씩 좀 다른데요. 달라요? 예를 들어 숫자가? 7년간 31조를 썼다. 7년간 31조. 7년간 31조를 썼다. 7호 35 하면은 5조가 조금 안 돼요. 5조 1년에. 요 최근에 이제 5조가 넘었다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직접 보조한 게 있고 매칭 펀드가 있다. 뭐 이렇게 또 나와요. 어떤 사업을 하면은 우리도 되고 그다음에 뭐 민간에서도 되고. 네, 지자체에서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세세한 내역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브리핑 자료에서 이걸 또 어디까지 봐야 되냐. 제가 그래서 뭘 하나 뽑아왔는데. 뭘 뽑아왔어요? 이게 2019년 행안부 자료거든요. 행안부 홈페이지에 2019년 10월 것까지밖에 없어서 여기 요 전체 액수는 제가 한 건데 요 밑에 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행안부 기준으로 2019년에 한 830억 됐다는 건데 830억. 제일 큰 게 240억이 청사시설 관리 등 위탁이에요. 이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 20몇 개 청의 어린이집. 어린이집. 행안부 안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어린이집인데 이거 어린이집도 민간이 운영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풍수해 보험. 이게 소상공인이나 농어촌 이렇게 계시는 분들 요거 180억 이런 것까지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행안부 사업 중에 민간 보조. 그래서 830억 중에 이렇게 따져보면 한 60%가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이상한 건 아니죠. 이상하다기보다는 하여간 공무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에 그냥 여기 전직 대통령 및 유족 예우도 있어요.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 이게 뭔가 했더니 승강기 안전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간 보조라고 하는 게 여기 830억 중에 70억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범위를 모르겠다. 사회복지법인에 간 것도 있을 거고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가 있습니다. 뭐 아동인권센터, 그렇죠. 외국인 주민센터 그게 다 수탁법인이거든요. 그럼 조례로 만든 다음에 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아니면 대학 산학협력단에 이걸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다 이제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원래 고유의 단체가 하는 활동을 위한 보조금이랑 네. 국가가 해야 되는 걸 민간에 위탁한 보조금이 뒤섞여가지고 돼 있는 거라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진짜 액수를 불리면 어디까지 불어나고 줄면 어디까지 주든지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요양기관에 가령 국가가 보조금 주는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정부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은 재단이나 협회 뭐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에 간 걸 전부 다 집계했다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좀 알기가 힘드네요. 네, 좀 어려운 부분이 범위 있습니다. 액수가 네. 정부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네. 그 범위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조금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냥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아니고 근데 그런 공모형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형 사업이 네, 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거 얘기 써봐. 네. 그래서 심사하면 적절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기부금은 이 보조금이랑 또 다르죠. 아, 기부금은 보조금이랑 다르구나. 네. 아.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공모 절차인 거죠. 어쨌든 간에. 뭐 특정한 국가가 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 단체가 고유로 자신의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뭔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는 것이든 그건 좀 다른데요. 어쨌든 대통령실 발표하는 보면 이제 본인들이 보기에 최근 3년간 순수 국고 보조금을 9.9조 그렇죠. 정도로 보고 그중에서 6조 8천억 정도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했다. 6,158개 사업 12,133개 단체를 감사했다는 거고요. 대통령실 발표입니다. 그중에 이제 1조 1천억 사업 정도에서 그 사업 규모겠죠. 그래서 1,865건 그러니까 6,158건 중에서 1,865건에서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감사한 대상의 전체 사업 규모는 6조 8천억이었는데 그중에 문제가 된 금액은 314억이다. 314억이다. 이게 그러니까 314억은 큰 금액이고요. 6조 8천억에서 314억이면 큰 금액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비율이 비율적으로는 그렇고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근데 이제 이걸 좀 너무 100조부터 막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100조를 이렇게 잘못 쓰고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이유가 회계를 뭐 잘못하다 한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뭐 횡령이나 뭐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지금 314억 중에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좀 있다.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늘 이제 발생하는 게 뭐 조금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강사료를 뭐 등급별로 줘야 되는데 조금 더 준다든가 뭔가 회식비로 좀 쓴다든가 뭐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환수해야 되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아마 문재인 정부 때도 2019년인가 한번 전수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워낙 이제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원래는 각 부처가 이제 모두 이거를 항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시스템에 다 입력을 해야 돼요. 보조금의 경우에. 그러네. 보조금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요. 아니 그러면 그 국고 보조금에 지금 검찰청에서 받았던 뭐 특수 수사 활동비 이런 것도 국고 보조금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검찰이 하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조금 시스템을 그냥 하고 순수하게 세금이구나.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그걸 다시 검수하는 평가단이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워낙 단체 수가 많고 이제 사업 규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매번 꼼꼼히 다 전수조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상시적인 그 점검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보조금 시스템은 그 회계 담당자들이 입력이 힘들다고 할 정도로 꼼꼼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국민 세금을 받는 것이고 기부금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나 뭐 뜻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민단체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도 법적으로는 뭐 규정이 분명히 돼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은 이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기부금이 시민단체 혜택을 주는 것이냐 간접적으로 주죠. 세액공제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건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단체 기부해도 세액공제는 받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실질적인 직접적 수혜자는 기부하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은 기부금 처리가 안 되는 시민단체들도 많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시민단체가 세법상 기부금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가 어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또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다르고 법인세법이 다르고 소득세법이 달랐는데 네. 이걸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를 보통 법정기부금 단체라고 하고요. 법정기부금 단체. 네, 법으로 정한다. 맞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은 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죠. 네, 지정한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그러니까 보통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는 뭐 서울대, 병원, 뭐 대학, 학교, 사회복지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보통 이제 시민단체 얘기하면 지정기부금 단체인데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기부금 혜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뭐 이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년짜리예요. 한 번 지정되면. 그리고 나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고 지정기부금 단체는 이제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그 이제 그 기부금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정부가 기부금을 받는 지정기부금 단체랄지 법정 단체랄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기부금을 받고 세액공제 혜택을 회원들에게 주니 좀 더 투명하게 그 공개해라.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해라. 이런 방식으로 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거 맞는 말 같은데? 네, 당연히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꼭 시민단체만 해라고 하기는 우리가 불투명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꽤. 다른 뭐 종교, 교회, 사찰 이런 데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금 거기도 이제 공개하는 데는 하는데요. 천주교 유지재단 뭐 이런 데는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그 기부금이 근데 이제 약간 노동조합은 공시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이제 뭐 보조금을 어쩌고 했다. 보조금은 보조금 시스템에 무조건 국가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노동조합의 회비는 어떻게 썼는지는 기부금 처리도 그건 일부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노동조합은 이제 그 공시 의무는 없고 대신에 그 세액공제 혜택도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낮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도 다른 데보다 공제 한도가 조금 낮습니다. 공제 한도가? 공제율은 높지 않습니까? 공제율은 이제 조금 달랐었는데 이제는 거의 같아졌습니다. 지금 같아졌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됐군요. 힘들어졌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변화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 공시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시스템만 돼 있고 아주 세세하게 막 하나하나 다 적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국세청에 있는 그 공익법의 공시 시스템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필요하다면 조금 더 개선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선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것만 제외한다면 투명화로 가는 거는 맞는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근데 다 투명하게 정부가 독려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혹시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이유는 아마 이런 겁니다. 보통 전반적인 시민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에 뭐 시민사회 비서관실도 있고 맞다. 이번에도 전수조사를 거기서 주관을 한 거거든요. 근데 발표를 국정기획수석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또. 그러면 이제 좀 오비락이라고 몰아치기 같은. 조금 이제 요금 뭐 노동조합 얘기하더니 이제 시민단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국정기획수석까지 나서서 이걸 하니까 정치적 프레임으로 혹시 정부가 이걸 사고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물음표들이 좀 던져지는 거죠. 그러네. 그냥 국무총리실에서 드라이하게 발표를 하고 각 부처에서 발표를 했으면 오히려 뭐 그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차제의 이 부분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 로스쿨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